조선 정조 말년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한양 도성에는 해가 지면 나다녀서는 안 된다는 괴소문이 돌았습니다. 종로의 유기전 거리가 폐장하고 인경 소리가 울려 퍼지면 안개 속에서 정체 모를 술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술에는 말이 끄는 것도 소가 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커먼 칠을 한 거대한 가마 형상의 수레가 스스로 굴러가는데 그 바퀴가 구를 때마다 사람의 비명 같은 쇳소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망냥차라 불렀습니다. 이 수레에 올라타면 평생 잊지 못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지만 내릴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된다는 섬뜩한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기이한 소문의 실체를 쫓는 사내가 있었으니 성균관 유생 출신이나 가세가 기울어 시전 골목에서 대필로 입에 풀칠하던 허초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문장가였으나 세상의 부조리의 환멸을 느끼고 기이한 사건을 기록하는 데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상망의 밤, 허초는 술기운을 빌려 소문의 발원지인 도니문 박패가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발치까지 차오르더니 저 멀리서 끼익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집채만 한 검은 수레였습니다. 수레의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창백한 안색의 눈동자가 둘인 중동자 노인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글쟁이 허초여, 자네의 문장은 천하를 호령할 만하나 현실은 굴줄인 쥐와 같구나. 어떠냐, 이 수레에 올라타 자네가 꿈꾸던 세상을 써 내려가 보지 않겠나. 허초는 공포보다 호기심이 앞섰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을 잡고 수레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 순간 수레 안은 바깥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눈이 멀 정도로 화려한 금실 자수와 향료,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수레 내부에는 수천 개의 작은 단지가 선반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을 기억의 객주라 소개했습니다. 이 단지 안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혹은 내가 앗아온 기억들이 들어있네. 어떤 이는 첫사랑의 아픔을 주고 금덩이를 가져갔고, 어떤 이는 부모의 원수를 잊는 대신 정승의 자리에 올랐지. 노인은 허초에게 제안했습니다. 허초가 가진 문장력과 그가 평생 쌓아온 고결한 선비의 기억을 주면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허초는 갈등했습니다. 매일 밤 배를 고르며 남의 재문이나 써주는 처지에서 단숨에 조선을 좌지우지할 힘을 얻을 수 있다니. 그는 결국 노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노인이 은침으로 허초의 미간을 찌르자 허초의 머릿속에서 푸른 안개 같은 기운이 빠져나와 작은 단지에 담겼습니다. 그 순간 허초의 눈앞이 번쩍이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허초는 대궐 같은 저택의 비단요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종복들이 줄지어 머리를 조아렸고 문 밖에는 그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정승 판서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허초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세도가인 허대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대로 세상을 주물렀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의 사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가장 비극적인 것은 그토록 뛰어났던 그의 문장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이름 석자를 쓰는 법조차 가물가물해졌습니다. 권력은 가졌으나 그 권력을 누려야 할 자아가 텅 비어버린 껍데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욕망의 끝은 허무였습니다. 허초는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내린 명령들은 백성들의 피눈물을 쥐어짜고 있었지만 기억을 잃은 그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판단할 윤리의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허초의 침소로 다시 그 망냥차가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만족하느냐? 이제 내가 가졌던 마지막 기억. 인간으로서의 수치심마저 내놓는다면 너를 영혼불멸의 왕으로 만들어주마. 그 순간 허초는 방구석에 던져져 있던 해진 두루마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전 가난한 문필가 시절 어머니의 약값을 벌기 위해 밤새워 쓴 시집이었습니다. 시집의 첫 장에 적힌 자신의 서투른 필체를 본 순간 억눌려 있던 영혼의 파편이 요동쳤습니다. 나는 왕이 되기보다 가난해도 내 이름을 기억하는 인간으로 죽고 싶다. 허초는 노인의 멱살을 잡고 수레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종로 거리 한복판에 쓰러져 있는 미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누더기를 걸친 채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계속 적고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사람이 소유한 것은 그가 가진 재물이 아니라 그가 겪어온 고통의 흔적이다. 사내는 곧 숨을 거두었으나 그가 죽기 전 바닥에 남긴 글귀는 기이하게도 며칠 동안 지워지지 않고 빛이 났다고 합니다. 이후 망냥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양 사람들은 큰 욕심을 부리는 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게나 자네의 목소리가 수레바퀴 소리로 변하기 전에